수학이 그렇게 어려워? 아니야, 안 어려워. 아 근데 추정 엄청 쉬워 보이는데요, 쌤? 그래, 쉬워. 전수조사. 네. 표 이거 약간 사회수학에 나올 것 같아. 약간 표본조사, 모집단. 전혀 다를걸요? 모집단은 진짜 엄청 큰 거잖아요. 아닌데? 네? 어. 엄청 큰 건데. 표본 집단은 거기서도 특정한 거. 모집단은 원래 집단. 네? 집단이요. 응. 여기서 어머니 모자인가요? 그쵸. 아, 그게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1320번 대표 문제 5개 얼렁 풀고 또 해볼게요. 얼렁은 아니고 해볼게요. x가 이항분포를 따른대요. 64번 하고요. 확률이 2분의 1이래요. x를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쵸?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평균 32에 표준편차 4를 따르게 될 거예요. a와 b는 구했죠? 따라서 확률 32부터 40까지는 Z 입장에서는 32가 평균인 정규분포일 거고요. 40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2시그마 차이 나니까 Z 0부터 2까지겠죠? 네.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니까 ABC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사하면 되더라. 예, 문제를 쫙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1331번입니다. 예. 주사위를 180번 던지니까 이항분포예요. 그쵸? 네. 정연아 넘어가야지. 못 찾았어. 다 못 찾았어? 잠깐만. B가 아마 16일걸? 예, B의 제곱 16이니까. 그쵸? 이런 거 조심하시고. 자, 1331번이, 문제를 보면은 주사위에 180번 던지니까 횟수 이항분포죠? 180번 던졌고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6분의 1이래요. 원하는 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인가 봐요. 근데 그러니까 x는 따지고 보면은 0번부터 180번까지 나오게 될 건데 내가 원하는 건 180번 던지면 25부터 35까지를 구해달래요. 25번부터. 그러면은 이제 원래대로면 대가리가 깨지죠. 왜냐하면 180C 25에 6분의 1에 25, 6분의 5에 155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155제곱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야 이걸 어떻게 다 더하냐. 정규분포로 바꾸자. 왜? 충분히 많이 했다. 정규분포 바꾸면은 30번에 5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평균 30번이 나오는구나. 그쵸? 표준편차가 5번이구나. 아직 번이에요? 아직 횟수예요? x니까? 같은 x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25번부터 35번이면은 표준편차 한 칸 차이들이니까 z 1자리만 알면 돼요. 3, 4, 1, 3의 2배 0.86. 예, 그렇대요. 네. 2번이 되겠죠. 1344번이죠? 0.0228이네요. 예, 갑자기 나왔네요. 이게 뭐예요? Z2. 772에. 그쵸. Z2짜리. 자, 근데 이항분포를 따른데요, X가 720번이나 하고요. 6분의 1의 확률이래요. 근데 어쨌든 X가, K번 이하의 확률이 0.0228인데, K번 이하 못 구합니다. 정규분포로 바꿔서 구하는 게 좋아요. 자, 120번에 6분의 5. 10이네요? 그쵸? 이런 정규분포가 나올 거고 K 이하가 이거라는 건 K가 여기 있으면 좋겠죠? 네. 그쵸. 내가 알다시피 0.0228은 Z 2칸짜리 바깥쪽 부분이에요. 네, 100이 되겠네요, K가. 그쵸? Z 2칸짜리가 아니라 시그마 2칸짜리였는데 1351번이에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근데 통계 문제는 워낙 이제 쉽다 보니까 이론을 알면 문제를 꼼꼼히 읽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볼게요. 탑승권에 예매한 사람이 실제로 열차에 타지 않을 확률이 20%라고 합니다. 5분의 1이나 안 타요. 좌석수가 87석인 열차에 탑승권을 예매한 사람이 100명일 때
자석이 부족하지 않을 확률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100명이 예매를 했어요. 그럼 내가 100명한테 100번 물어보는 거예요. 탈래 말래? 탈래 말래를 물어보겠죠. 예. 근데 그 중에 13명 이상이 안 탄다고 해야 자석이 안 부족하겠죠. 그쵸? 13명 이상이 안 타라고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13번의 안 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항분포로 따지면은 자, 지금 저는 이 x를 뭐로 둘 거냐면 타지 않는다고 대답할 횟수예요. 네. 그럼 100명한테 물어볼 거니까 100번, 안 탈 거니까 5분의 1의 확률일 겁니다. 5분의 1의 확률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횟수로서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얘를 정규분포로 바꾸면, 정확히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안타라고 대답할 횟수가 0번부터 다 안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13명 있죠? 13명 이상이 다 안타라고 해야 좌석이 남을 거예요. 안 탄다는 애가 2명밖에 없으면 98명이 탄다는 건데 좌석이 부족하잖아요. 13회 이상을 찾을 건데 이걸 다 더하는 건 에바죠. 0부터 11을 더한다 해도 에바예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바꿔서 평균적으로 20명이 안 탄다고 할 거고 표준 편차가 4의 제곱이구나를 알았어요. NP, NPQ로 구한 거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어본 다음에 20명 중에 13명 이상이 안타라고 대답할 걸 구할 예정이에요. 13명 이상이 안타. 4분의 7이면 1.75인가요? 네. 그쵸. 1.75에 Z가 있겠죠? 있네요. 딱 좋네요. 0.4599니까 여기가 0.4599면은 약 9.599의 확률로 95%, 96%의 확률로 안 부족할 거래요. 네. 그래서 정답이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자석이 안 부족할 확률이 꽤 많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는 이런 게 많았어요. 호텔이든 기차든 일부러 오버해서 예약을 받은 다음에 어차피 취소표가 생길 거니까. 실제로요? 예. 그리고 실제 근데 만약에 넘쳤다. 그러면은 약간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약간 다음번에 공짜로 한번 줄 테니까 미안하다. 우리가 착오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넘겼어요. 레알이에요. 진짜예요. 아니 이런 게 이렇다 보니까 이제 VIP가 오면은 다른 사람 걸 뺏어 줬어요. 레알이에요. 레알. 진짜예요. 진짜. 근데 지금은 이제 옛날에 인터넷이 잘 이제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근데 지금은 전화로 예약 받을 때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좌석 현황을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진 않죠. 근데 그거 최근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노쇼를 했을 때 손해를 어쨌든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나 같아도 머리 써서 좀 받아놓을 것 같긴 해요.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집에 들어 잘래? 뭐 이러면서 네. 자, 뭐 이런 식이었죠. 진짜 있었던 일들입니다. 354번을 볼게요. 얘가 바로 정규 2항 정규입니다. 이게 학교 시험 문제든 수능 문제든 나오는 애고요.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쪽 단원이 나온다면 얘가 나오는 케이스가 많고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될 건 이거예요. 2항에서 정규로 바뀌는 애들은 다 X가 횟수예요. 2항 분포의 기본 변수가 횟수니까요. 그쵸? 근데 문제 읽어볼게요. 1354번은 갑자기 회사에서 생산된 통조림의 무게래요. X 무게라고 할게요. 310g에 표준 편차가 5입니다. 무게도 횟수로 바꿀 수 있나? 없습니다. 무게는 못 바꿔요. 알았죠? 근데 따르고 무게가 300g 이하인 통조림은 불량품으로 판정을 한대요. 오케이. 300g 이하 될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 보세요. 이 회사에서 통조림 5,000개를 검사한대요. 이 5,000개를 검사한다는 게 또 뭐예요? 5,000번 확인할 거예요. 근데 불량으로 되는 통조림의 개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는데 들어보세요. 네,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라고요? 뭐 어쨌든 왜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야 되죠? 5,000개를 검사할 때 표준 정규 분포 이용하긴 해야 되는데 아쉽네. 잠깐만요. 이 1355번을 풀게요. 알았죠? 이게 좀 더 여러분들에게 어울릴 것 같으니까 써볼게요. 1355번. 이것도 무게니까. 무게는 평균이 30이고요. 위에 건 좀 한 단계를 생략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건 이거든요. 자, 보세요.
자, 무게는 30에 표준매체가 5를 따른대요. 근데 이 공장에서는 40g 이상인 걸 불량품으로 판정한대요.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품이 2,500개가 있고, 뭐 이미 추출한다 이런 얘기 있지만 2,500개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2,500번 물어볼 건데, 불량품이 57번이야 라고 이렇게 나오는, 57번 이상이야 라고 나올 확률을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한 게, 무게를 줬는데, 갑자기 밑에는 2,500번을 물어보고, 57번 이상 불량품이 나오니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뭔 소리일까 싶었는데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첫 번째 준 정규 분포 무게는요. 뭘 구하라는 거냐면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항 분포 다른 변수예요. 얘는 무게, 횟수. 무슨 횟수냐면 불량품이야 라고 대답할 횟수라고 합시다. 들어보세요. 2,500번을 물어볼 거잖아요. 2,500개를 물어볼 거니까 2,500번을 물어볼 거고 불량품이 나올 횟수를 y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뭐가 없죠? 불량품이, 그러니까 하나 뽑았을 때 불량품일 확률이 없죠. 하나 뽑았을 때 불량품일 확률이 없잖아요. 문제 어디에도. 얘를 뭘로 구하는 거예요? 얘로 구하는 거예요. 여기를 채우는 걸 원래 준 정규 분포로 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정규 2항 정규가 일단 정규 2항까지인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불량품이 될 확률에 대해 근거를 줬죠. 봐봐. 무게에 대한 정규 분포를 그려보면은 무게에 대한 정규 분포 평균이 30g 뭐 이런데 무게가 40 이상인 게 불량이래며. 40 이상인 게 불량이래며. 그치? 그럼 이게 뭔 소리야? 내가 하나 뽑았을 때 40 이상이 나올 확률인 거잖아. 그치? 그게 여기 필요하잖아. 하나 뽑았을 때 40 이상인 확률. 그렇잖아. 이 확률을 위에 거 정규 분포로 구할 수 있고 이 시그마 차인데 이번엔 아마 Z값을 끝자리 4개까지 안 준 것 같은데. 그쵸? 0.48로 줬으니까 여긴 0.02겠죠. 여길 0.48로 줬으니까 하나 뽑았을 때 불량품이야 라고 말할 확률이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이에요. 그 확률이 이항 분포에도 그대로 쓰여야죠. 너 불량품이야? 라고 물어볼 때 응 이라고 대답할 확률을 얘를 통해 구한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정규를 통해 이항 분포의 확률 부분을 완성시키게 만드는 문제예요. 알았죠? 확률을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전 문제들은 뭐 예매 안 할 확률 20% 아니면 이전 문제들은 뭐 확률 다 알려줬죠. 그쵸? 뭐 아니면 주사위에 한 번 던지는 거 6분의 1 알려줬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정규 2항 정규 문제들은 정규 분포를 통해서 횟수 말고 정규 분포를 통해서 이항 분포의 여기 확률을 또 니네가 구하게 만들고 자 구했는데 문제에서 뭐래요? 몇 개 이상이요? 57개 이상을 구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2,500번 물어보는데 응 불량품이야 57번 이상 나오는 거 또 다 더할 수 없죠. 그럼 또 얘를 또 정규 분포로 만들어야 되겠죠. 57번 이상 못 구하니까 또 정규 분포 만들 거예요. 평균이 50에 표준 편차가 98 곱하기 50 곱하기 98이지. 뭐가 7이야? 14 아니야? 17이야? 14. 7이야? 예, 7이래. 예. 나오면 됩니다. 예, 7. 야, 봐봐. 2500 곱하기 얘 곱하기 100분의 98 쩌라락 하면은 7의 제곱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 정도는 알지? 자, 7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또 뭐예요? 57번 이상이 불량품이야? 라고 할 횟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새로운 정규 분포 그려야죠. 평균이 50짜리 새로운 거에 Y 거 그린 거죠, 이번엔. 57회 이상이니까 1시그마니까 0.3413을 빼면 되겠죠? 0.167 뭐 어쩌고 나오겠죠? 네, 0.16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정규, 2항 정규인데 첫 번째 정규는 횟수가 아닌 걸 줄 거고 2항 분포의 확률 쪽을 구하게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항 분포가 나오면 이건 횟수에 대한 거죠. 이 Y에 대한 2항 분포, Y에 대한 정규 분포 또다시 구해서 또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별로 어려운 건 없거든요? 근데 정규 분포, 2항 분포가 졸라 막 섞여 나오면 애들이 헷갈리는데 제가 그래서 늘 봐봐요. 늘 변수를 네이밍을 좀 잘 해놓으라 했어요. 안 헷갈립니다. 진짜로 해놓으면. 부탁입니다. 알았죠?
그냥 네 스스로가 y가 횟수다, 이게 무게다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알았어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추정을 나갈게요. 추정. 통계적 추정을 오늘은 이제 약간 거시적으로 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어떤 내용인지 다루고요. 설명을 다 할 건데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거 잘 써놔야 돼. 이거 진짜 필기 잘 해놓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알았어? 노트가 없어요? 가져오세요, 지금. 얼른 가져오세요. 잠깐, 네, 기다리면 되니까. 어쨌든 진짜 중요한 거야. 알았죠? 노트 없는 사람? 찬용이, 찬용이가 문제네, 이거, 윤규랑. 있어요, 오케이. 윤규 뭐야? 이제 노트 없네. 진짜. 아휴. 아니, 이제. 진짜. 근데 예준이가 없어요. 예준이는 현우진 쌤이 알려주니까. 예준이는 이미 알았으니까. 그치. 근데 그건 내가 좀 인정해야지. 어떡해. 예준이 호불호가 있는 거니까. 인정해. 괜찮아. 네, 정인이 가져왔고. 자. 네. 뭐야, 왜? 먼저 혼자 봐봐. 예준이 심지어 제가 수학노트 같이 사줬거든요. 그거는 현우진 쌤 저는 오늘 처음 안 들고 왔어요. 아니 근데 일단 예준이가 너무 부끄러워하니까 장난 더 안 칠게요. 근데 레알 진짜로 일단은 그런 건 있는 게 약간 너네 다른 쌤들은 뭐라 해? 막 예를 들어 현우진 쌤이 이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빡쳐해? 안 그렇지 않을까? 네. 나는 안 그런데 약간 누가 봐도 나보다 잘 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로 뭔가 약간 괜히 존심 부리면 그렇지 않나? 그런 느낌이라. 내가 말했잖아. 뭐가 됐든 잘하게만 되면 돼. 진짜 레알이야. 뭐가 됐든. 일단 볼게요. 싸가지 없는 말투로만 얘기 안 하면 기분은 안 나쁘겠죠? 네. 뭐 그러겠죠? 예준이가 그런 적은 없고. 예? 내가 추천했는데. 네. 예, 갈게요. 자, 볼게요. 추정하겠습니다. 추정. 여기 보면은 통계적 추정, 무평균의 추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추정이 추정 1과 저는 추정 1, 2로 할게요. 추정 2가 있어요. 네, 앞에 통계적을 붙여도 상관은 없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가야 돼요, 일단. 제가 옛날에 혼자서 통계적 추정 공부할 때는 단원명이 통계적 추정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나는 다 똑같은 줄 알았어. 모든 추정이 똑같은 줄 알았거든? 근데 풀 때마다 이상한 거야. 얘랑 다른 것 같은데 뭘까 하면서 하다가 너는 잘 모르겠지만 정석이 생각보다 책이 잘 써져 있어. 정석 읽어본 적 있니? 집에 정석이 한 권씩은 있을 건데 정석을 앞에 개념 부분에 정독해 본 적이 있니? 없을 거면 왜 사? 정석 문제만 싹 뽑으면 진짜 문제 진짜 요만큼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개념책 사라고 안 하는 거야. 어차피 니네 안 읽을 거니까. 개념은 내가 설명해주면 되잖아. 근데 약간 이 동네 와서 엄마들이 정석을 안 해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네, 안 해요 라고 하긴 하는데 봐봐. 근데 난 정석을 이제 읽었는데 진짜 잘 써져 있더라고. 이해가 잘 되더라고. 좋은 책이야. 근데 모르겠어. 하여튼 잘 안 들으시긴 해, 말이 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하고는 정석하던데요 이러면 네, 뭐 어쩔 수 없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제. 들어와봐. 내가 정석을 잘 읽은 걸 너네한테 설명을 해줄 테니까 너네는 정석을 안 읽어도 되고 이거 봐봐. 이걸 들으면 돼. 추정 1, 2가 있는데 일단은 추정 1은 어떤 거냐면은 이미 다 알고 있어. 추정을 할 필요가 없어. 다 알아. 모든 값을 다 알아. 근데 그걸 가지고 뭔가 약간 베리에이션을 줘가지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일단 그러니까 설명만 하고 좀 이따가 쓸 거야. 이거 그냥 개요만 들어봐. 알았지? 그러니까 추정 1은 다 알아. 내가 필요한 값들을 다 알아. 추정할 필요가 없어. 근데 걔네를 가지고 뭔가를 또 새로운 걸 약간 접근해 나가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야, 공장에서 이제 연필을 만들어. 연필을 만드는데 무슨 공장에서 10자루만 만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한 10,000개를 만들어, 연필을. 근데 1개씩 팔어. 이러다 보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불량품은 잘라야 될 거 아니야. 연필을 만들었는데 불량품이 예를 들어 한 10% 정도가 불량품이 나온대. 연필의 무게로 불량품을 잴 건데 연필이 무게가 평균 10g인데 표준 편차가 뭐 이다 치고 평균이 10g인데 8g 이하는 버려야 된대. 오케이? 그러면 8g 이하를 버리자니까 공장주 입장에서는 아까워. 봐봐. 내가 생산한 모든 연필의 무게는 데이터로 다 있어. 엑셀로 다 있어. 다 있고 그럼 8g 이하도 다 보여. 몇 개나 나오는지. 근데 걔는 버릴 거야. 잘 들어봐. 이제 이거 사업주들 때문에 생긴 거야, 이거. 공장주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거 좀 끼워 팔자. 12개를 한 다스로 만든 다음에 12개에 8g 이하도 끼자. 그럼 12개 상자의 평균 무게는 8g이 넘어갈 수 있거든. 이해했어? 조금 그 무게 나가는 애들이랑 같이 8g짜리 껴넣으면, 8g 이하짜리 껴넣으면은 전체 평균 무게는 괜찮거든. 어차피 나라에서 검수할 때 상자 포장 뜯어가지고 한 개 한 개 잴 수 없단 말이야. 그럼 포장 그 상자의 평균 무게를 낼 거란 말이야. 평균 무게가 8g 넘으면 통과니까 이렇게 끼워 팔자. 그러면 더 많이 팔 수 있다. 그럼 내가 대체 한 다스에 몇 개씩 넣거나 한 번에 몇 세트, 그러니까 한 세트에 몇 개의 연필을 이렇게 할수록 나한테 이득이 될까?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추정이야. 추정원이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추정할 게 없어 사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한테 10이득일까? 를 때문에 생겨나는 이제 일단 뭐라고 해야 되지? 개념이라 보면 돼. 이해했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묶어서 팔수록 공장주는 손해가 없어. 그러니까 너네 무슨 세트로 뭐 2+1 팔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 걔네 다 약간 하자가 있는 거야. 당연히. 당연히 하자가 있는 거야, 당연히. 근데 이제 편의점 라인은 좀 바뀐 거고, 옛날 것들은 그래. 마트에서 봉투, 과자 봉투 5개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 파는 것들은 다 하자가 있는 거야. 다 무게를 잰 다음에 작은 애들만 모아놓고 파는 거야. 이해했어? 근데 따지고 보면 저희 엄청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어쨌든 무조건 사업주가 이득이니까 돈을 벌겠지? 그건 알고 있어야지. 아니지.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결국 이거지.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이긴 한 거지. 손해를 누가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 단지 그 과자를 5개를 3개만 필요한데 5개를 사놓고 2개를 남기면 네가 손해는 봤겠지. 다 먹으면 문제가 문제가 없지. 그러니까 원래 5개 사고 싶었으면 문제가 없는 거지. 그치. 공장주도 불량품 털었으니까 개이득이고. 오케이? 추정 2가 진짜로 추정하는 거야. 진짜로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우리나라 전 국민의 몸무게 평균이 궁금해? 재고 싶어. 재윤이가 열심히 재러 댕겨. 재윤이가 일일이 물어보는 것도 아니야. 가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 나 어느 지역 가가지고 뭐 물어보고 해서 하는데 이게 한 달이 걸렸다 치자. 문자로 봤는데 봐봐. 한 달 사이에 이미 맨 처음에 쟀던 애들 몸무게가 바뀌었어. 잴 수가 없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기 힘든 거야. 전수조사가 전부 다 재는 거잖아. 그치? 아까 이 연필은 전수조사가 이미 돼 있는 건데 얘는 전수조사가 안 돼. 그러니까 몸무게 평균을 구할 거면은 대충 각 지역에서 각 연령별로 사람을 대충 뽑아가지고 걔네 몸무게 평균 낸 걸로 총을 치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재윤이가 열심히 하루 만에 재서 그 사람들의 몸무게 평균이 70이 나왔다 치자. 좀 여학생들도 했다 치고 그러면은 60으로 하자. 남자 여자 평균으로 60이 나왔어. 그럼 재윤이 이런 상상을 하는 거지. 전 국민의 평균은 60 언더 얼마, 60 오버 얼마 정도 사이에 있겠다. 그러니까 전 국민 평균이 이렇게 전 국민 평균이 진짜 평균이 60 언더, 60 오버에 있겠다. 내가 잰 건 전 국민은 아니지만 걔네의 평균이 60이면 대충 요 사이쯤에 있겠다. 이걸 수학적으로 좀 계산식을 만들어서 추정해 보는 게 두 번째 거야. 두 번째가 진짜 추정이야. 진짜 모르는데 추측해 보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얘는 묶어서 판다 이거야. 묶어서. 묶음으로 내가 한번 구해보겠다 이거야. 봐봐. 낮게는 다 알아. 낮게의 평균 10인 거, 표준 편차 2인 거 다 알아. 근데 묶었을 때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변할까? 계산해보자. 이게 1번이야.
두 번째 건 뭐야? 진짜 몰라. 몇 명만 뽑아서 전체를 추정해 보는 거야. 이게 두 번째 거야. 이 두 개 구별을 해야 돼, 문제를. 근데 이 두 개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둘 중에 뭔지 구별하는 방법이 존나 쉬워. 문제에 예인 경우에는 문제에 무조건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어. 그 단어가 있다? 이거야. 예인 것처럼 보여도 이거야. 알았어? 그리고 얘는 그런 게 아예 없어. 없으면 얘야. 대충 이런 걸 이제부터 오늘 설명을 해볼게. 하고 토요일에 아마 추정은 다 나갈 듯? 추정 1은 모평균 추정 말고 이게 모평균의 추정인 거지. 여기 책상으로는 이게 통계적 추정인 거고. 이해했지? 봐봐. 용어 먼저 쓰자. 용어를 쓸게. 다 쓸 거야. 좀 이따 비켜줄게. 요거를 다 구별할 줄 알면 돼. 구별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열심히 들어봐. 이걸 다 구별하면은 못 풀 수가 없어. 내 통계적 추정도 공식만 외우면 80점은 넘어. 이해하면 100점을 쉽게 받을 수 있고. 한 번만 쭉 써봐. 한규가 이것도 잘했다는 거. 모르겠다, 그건. 맞았을걸? 100점이었나? 기말이? 그랬다. 그럼 맞지. 별로 안 어려워. 개념 자체가 처음에는 스스로 이해하기 힘든데 도와줄 거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가 않아. 그리고 진짜 통계 나한테 배웠는데 이제 다른 데 애들보다 못 보면은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아. 내가 이게 나는 통계랍시고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주변 사람들이 통계를 못해. 주변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나쁘지 않아. 심지어 그 기라성 갔다는 찍고 있지. 그 근처 이제 엄청 그 대형 학원 중 하나는 확통을 아예 수업을 안 열어서 이제 왜 안 열는지 모르겠어. 개꿀인데. 안 열어서 애들이 확통만 다른 학원 가서 배우는 그런 케이스? 그런 케이스로 나는 우리 학원에서도 애들 많이 받았었고. 그러다가 이제 내 정시로 넘어온 애들도 있었고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안 넘어온 애들은 또 안 넘어오더라. 수원스트 미적은 거기에 더 낫겠지 이러면서. 네. 별 수 없죠 뭐. 네. 자, 볼게요. 자, 요렇거든요. 일단은 모평균을 예를 기준으로 설명하면서 할게요. 자, 연필을 아까 10,000개 만들었어요. 10,000개를 만들었어요. 이해했죠? 자, 이 연필 하나하나의 무게를 다 알고 있어요. 알았죠? 하나하나의 무게를 다 알고 있고 그 무게들 다 더하고 만으로 나누면 평균이죠. 네, 그게 모평균이에요. 낱개의 평균입니다. 낮게 예. 사실 그냥 이거죠. 제가 지금 X를 연필의 무게라고 잡을 거니까 그냥 이게 X인 거죠. 네. 그냥 이거 이렇게 쓸게요. NX는 10g 아까. 표준 편차는 한 4점 합시다. 바로 바꿀게요. 표준 편차가 4나 된다는 건 연필 무게가 막 6g, 5g, 4g짜리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토막도 안 되는 애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네. 말이 안 되지만 일단 이렇게 잡아볼게요. 네. 내가 여기 있는 애들 무게 다 쟀어. 엑셀에다가 그냥 딱 엔터 한번 때리면 다 나와. 엑셀 프로그램으로. 무게 어떻게 재냐고? 연필이 지나갈 때마다 컴퓨터로 재주나 봐. 전자저울이 재주나 봐. 그런 공정점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쟀어. 낱개의 평균이고요. 표준 편차는 당연히 낱개의 표준 편차겠죠? 저기로 따지면 4겠죠?
시그마 x입니다. 얘네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앞에서 배웠던 정규 분포할 때 평균, 표준 편차 있죠. 걔네 다 낱개예요. 하나하나 다 잰 거, 평균 낸 거고 한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정규 분포 배울 때 묶어서 뭐 쟀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쵸? 자, 들어보세요. 그럼 표본이 뭐냐? 얘네 중에서 제가 이제 연필을 100개를 뽑을게요. 100개. 100개들이 통에 파는 거예요. 100개씩 팔고 싶어. 그럼 제가 100개를 딱 뽑았어요. 자, 뽑아야지 하고 여기에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 그럼 이 100개들 하나하나가 표본이에요. 얘네 하나가 표본이에요. 알았어요? 내가 100개 뽑은 애들, 일단 뽑힌 애들이야. 뽑힌 애들의 하나가 표본이에요. 하나 값. 여기에는 보세요. 이 100개에는 뭐 11g짜리도 있고 9g짜리도 있고 7g짜리도 있고 15g짜리도 있고 다 있겠죠. 걔네 하나가 표본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표본 평균은 얘네들의 평균이겠죠. 얘네들의 평균이겠죠. 이 100개만의 무게들의 평균이겠죠. 이해하셨어요? 너무 쉬운 얘기죠. 표본 평균이니까. 이 100개 싹 다 더하고 내가 뽑은 거 싹 다 더하고 100으로 나누면 평균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걔를 x바라고 쓸 거예요. 표본은 쓰는 기호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제가 좀 색깔을 쓸게요. 얘는 x바라고 쓸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느낌이 좀 세요. 아니 쌤, 표본 평균이면 이런 기호를 써야 되는 거 아니니까 평균인데 왜 이 기호를 쓰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했죠. 나라에서 검수할 땐 통을 분해해서 하나하나 재지 않는다고 했죠. 어떻게 검수해요? 자, 8g 이하는 분량이라 치면 그 통의 무게를 딱 잰 다음에 평균을 때려요. 그게 8이 넘냐 안 넘냐로 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의 평균 무게가 마치 이거 낱개 하나랑 맞먹는 레벨이란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미 10,000개의 연필로 100개짜리 통을 만들면 적어도 100통이 나오겠죠. 그쵸? 100개의 통마다 평균 무게가 쫘라락 있겠죠? 그 평균 무게들 그 값 하나가 마치 이거 낱개 하나하나랑 비교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낱개 무게가 8보다 작으면 버릴 거죠. 통의 무게의 평균이 8보다 작으면 통을 버릴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통의 무게 평균 하나가 표본 평균 하나가 낱개 하나랑 맞먹는 레벨이라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좀 이해가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완벽히 이해했어요. 와, 완벽히 이해 못한 표정인데 뭐지 이거? 합성하면서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냥 아니 어차피 통무게 평균으로 또 학교 불합격을 잴 건데 통무게 평균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를 x바 1이라고 하면 수많은 통 중에 한 개일 거 아니에요. 하나면 얘가 예를 들어 8.25가 나왔대요. 평균이. 근데 이게 마치 이 연필 하나 뭐 8g, 9g, 11g, 7g 이거랑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게 변수인 거예요. 표본들의 평균이 변수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x1이 몇 개 나오겠어요? 100개요.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는 아닌데 좀 이따 얘기할게요. 100개 나왔다 칩시다. 100개를 만들었다 칩시다. 그럼 걔네마다 값이 다 있겠죠. 7g 있으면 좀 약간 버려야 되니까 9.1g, 뭐 10g 이렇게 나온다 칩시다. 그럼 얘네들끼리의 평균도 구할 수 있고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저 밑에 있는 애들이에요. 표본 평균들의 실제로는 표본 평균들이 생기겠죠. 들의 평균이 이거예요. x바들의 평균. 네. 저 내가 만든 통들의 평균. 통들 평균 무게의 평균. 이해하셨죠? 네, 통들 평균 무게의 표준 편차가 구해질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난 이제 연필 한 개 파는 게 아니라 통 하나를 팔 거니까 내 입장은 통 하나가 낱개인 거야. 그렇잖아. 통 하나를 팔 거잖아. 그러니까 통 하나가 분량이 안 나와야 되고 통 하나의 편차가 작아야 되고 편차가 작을수록 버릴 게 별로 없다는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 이해했냐고. 잘 들어봐.
자, 아주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느껴지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그랬었는데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 얘 있죠? 얘는 수학적으로 모평균과 무조건 똑같습니다. 무조건 똑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봐봐요. 야, 10,000개 중에 100개의 평균 해서 총 또 10,000개가 나오게, 그러니까 전체 10,000개의 연필이 다 일단 여기 있겠죠? 이거 다 더하고 100 나누면 원래 평균 나와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각각의 연필이 한 번씩은 더해진 느낌일 거니까.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저건 외우세요.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고,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수리논술 좀 하면 좋아요. 저게 바로 이해되면 좋습니다. 안 되면 수리논술 조금 힘들고요. 자, 보세요.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표준 편차는 어때야 될까? 표준 편차요? 네, 이 녀석의 표준 편차요. 여기 맞죠? 네, 이 녀석의 표준 편차. 내가 묶어놓은 애들의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표준 편차랑 비교해서. 예,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묶은 애들의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보다 작아져야죠. 묶은 애의 표준 편차가 원래 거보다 커지게 되면 버리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추정2 아니에요. 제가 원래 거가 정규분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평균이 여기 있고 8 이하를 버릴 거예요. 8 이하를 버릴 거예요. 근데 묶어놓은 애의 표준 편차가 만약에 얘보다 크면 어쨌든 묶어놓은 애도 평균 8 이하를 버릴 거잖아요. 더 많이 버릴 거잖아 이러면 표준 편차 커지면 안 돼. 내 목적은 묶으면 표준 편차가 작아져서 이득 보니까 묶은 거란 말이야. 묶으면 무조건 작아져. 이해했어? 그래서 이 친구는 보세요. 여기다 쓰지 않을게요. 자, 이 친구는 원래 표준 편차에 그냥 낱개의 표준 편차에 묶음의 표준 편차는 낱개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거와 똑같습니다. n이 누구냐는 좀 이따 얘기하고 더 작아진다는 얘기죠. 어쨌든 원래 표준 편차보다 루트 n분의 1배가 됩니다. 이것도 수학적으로 다 계산해 놓은 거니까 외우시면 돼요. 아, 이건 안 외우면 큰일 나. 자, 보세요. 저 n이 누구예요? 이거요. 표본 하나 뽑을 때 개수 있죠. 한 번에 내가 100개 묶음으로 한다 했죠. 묶음 안에 들어있는 개수죠. n은. 그러니까 얘는 10분의 1배가 될 거예요. 원래 표준 편차의 10분의 1배가 되겠죠. n이 뭐라고 했어요? n이 100개 적어요? 예, 그 묶음의 개수. 묶음 안에 들어간 개수. 그러니까 내가 뽑는 개수. 한 번에 뽑는 개수. 한 번에 뽑는 개수. 그 안에 몇 개 들어? 표본의 개수네요. 예, 그렇죠. 표본의 개수. 표본의 개수. 그렇죠. 한 묶음의 표본의 개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묶을수록 개이득은 맞는데, 자, 그러면은, 아, 그럼 10,000개 한 묶음에 팔죠? 좋은데 누가 사? 누가 사?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절을 하는 게 이제 사업주들의 입장이 되겠지. 그렇죠, 그렇죠. 10,000개를 누가 사? 평생 써도 못 쓸 텐데. 들어봐. 야, 10분의 1배 표준 편차가 되잖아? 진짜 그림이, 진짜 완전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버리는 게 존나 없지. 네, 싸비득을 보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누군가는, 보세요. 누군가는 어쨌든 한 다스를 사면은 100개 통을 사면은 10개 정도의 분량이 들어있지만 그냥 쓰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완전 불행하네요. 뭐, 알아 하겠죠? 네. 들어보세요. 근데 아까 잠깐 얘기한 것 중에, 쌤, 아니, 10,000개 연필 중에 100개씩 묶음을 만들면 100개 나와야 되지 않냐, 묶음이. 100 곱하기 100만 아니냐.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걸 이제 임의 추출이라 하거든요. 랜덤 추출. 임의 추출이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100개를 뽑을 때 랜덤으로 100개를 뽑겠죠. 넣어놓겠죠. 그쵸? 자, 이 임의 추출은요. 다시 한번 임의 추출이 뭐라고요? 그냥 표본 뽑는 거. 표본 뽑는 게 임의 추출인데 얘는요. 자, 복원 추출이에요. 순서가 있는요. 순서가 있는 복원 추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원 추출이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개 뽑을 땐 얘 하나 뽑으면 얘는 다시 그러니까 얘 하나 뽑아 넣으면 얘는 다시 안 뽑힐 것처럼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아니야. 통계에서 말하는 임의 추출은 복원 추출이야. 실제 상황에서는 복원 추출이 안 되겠지? 실제 상황에서 연필 팔 때는 그게 안 되겠지만
통계에서 계산식 세울 때는 복원 추출한다 이거야. 그럼 봐봐. X바가 몇 가지가 나올까? 엄청 많이 나오죠. 몇 가지요? 엄청 많죠. 100만. 100만 절대 아닌데. 네, 100만 절대 아닌데요. 정답. 네. 만시백. 아, C 아니죠. 순서가 있는인데. 만피백. 자, 들어보세요. 만피백 아니에요. 왜 자꾸 피를 써? 복원 추출이라니까. 봐봐. 그러니까 하나 뽑아서 무게 재고 다시 넣는 거야. 뽑아서 무게 재고 넣어. 무게 재고 넣어. 그럼 또 백승. 그렇죠. 똑같은 놈이 계속 뽑힐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야. 야, 첫 번째 무게 한번 재보자. 만 개 중에 하나. 뽑았어. 쓱 재. 뽑았다 치고 집어넣어. 무게 써놔. 자, 두 번째 거 또 다시 재보자. 똑같은 놈 또 나올 수 있지? 만 개 중에 하나. 자, 이 짓을 몇 개 해야 돼? 100개 뽑아야 되니까 100번 하겠지? 만의 100제곱이에요. 자, X바가 만의 100제곱까지나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몇 만으로 설명이 되냐 이게? 야, 만의 100제곱까지나 나오게 돼요.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기억해야 돼. 문제에 나와. 문제에 나와. 복원 추출이야. 순서도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지금 원래 통계적, 그러니까 수학적인 통계적 추정할 때 현재 이 상황에서 만 개 중에 100개 이미 추출하는 상황이면 X바의 가지수가 만의 100제곱까지가 나와야 돼. 알았지? 근데 걔네들 싹 다 어쨌든 평균 때리면 똑같아. 수학자들이 계산해놨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알았죠? 원래는 그래. 알았지? 선생님, 근데 가지수가 많아지면은 더 안 좋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지수가 만 개보단 훨씬 많아질 건데도 표준 편차가 작아집니다. 그거는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알았죠?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얘 한 번만 하고 이제 좀 마무리 실시를 할 거예요. 그럼 표본 표준 편차는 누구냐?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누구야? 이런 거 하나하나 얘네들. 근데 표본 표준 편차는 뭔데 그러면? 얘는 추정 2에서 쓰이는 애예요. 네. 봐봐요. 왜 추정 2에서 필요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낱개의 값들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원래 표준 편차도 알고 있고, 내가 몇 개 한 번 묶음 뽑을 때 몇 개 뽑는지도 알아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얘를 구할 수 있죠. 잘 들어보세요. 얘는 2에 쓰인다고 했잖아요. 2는 몰라요. 진짜 값들을 몰라요. 2는 이거 두 개를 모른단 말이에요. 두 개를 모르는데 어떻게 얘를 구할 수 있겠어요? 얘를 모르는데 들어보세요. 내가 추정 2에서 아는 거라곤 전 국민의 몸무게가 아니라 내가 뽑은 사람들의 몸무게 그 일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걔가 그 표본이죠. 걔네들만 가지고 내가 뭔가 추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건 모른단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근데 추정할 때 표준 편차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어거지로 내가 뽑은 애들로만 표준 편차를 좀 약간 어거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로 추정하는 게 표본 표준 편차인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투할 때 말씀드릴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문제집 상으로는 모평균에 추정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있어요. 네, 어찌되었든 들어보세요. 자, 추정 1은요. 생각보다 근사하는 게 없어요. 정확해요. 다 수학적으로 계산된 애들이에요. 정확합니다. 수학적으로 모자람이 없어요. 추정 2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추정 2가 꽤 정확도가 높은 추정이에요. 더 말 같지도 않은 추정들 개 많아요. 대학교 때 배울 때. 네, 그 추정마다 사람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도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들이 사람 이름마다 다 붙어 있어가지고 그거 다 외워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냥 어찌되었든. 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표본 평균이, 왜 표본 평균이 그냥 표본 말고 표본 평균이 그냥 X와 레벨이 맞냐면 얘네들의 평균 값을 가지고 우리가 불량인지 아닌지 판단할 거니까요. 하나로 봐야 된다. 하나로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어쨌든 100개의 통 가지고, 그러니까 10,000개 중에 100개씩 뽑으면 100개의 통이 생길 건데 100개의 통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개 통의 평균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연필 한 개인 것 마냥 측정해서 할 거다 라는 느낌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대충 그래도 이해들이 되는 상황이 됐죠? 이 용어들이 처음에는 무슨 표본만 그냥 표본 이랬는데 이제 좀 이해는 가시죠? 그쵸? 네. 이러면 됐고,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S라는 친구로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알았죠? 어쨌든 표준 편차니까 S를 붙였어요. 표준 편차가 스탠다드 베리에이션 이거니까 네, 스탠다드에 또 S를 붙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시그마도 그리스 로마자인 거지 알파벳으로는 S랑 매칭되는 거예요. 얘도 스탠다드 베리에이션 약자겠죠. 아닌데 편차 베리에이션 아닌데 베리에이션 분산인데 편차 영어로 뭐지? 예, 뭐 됐습니다. 자, 노멀 디퍼런스. 예, 디퍼런스요? 노멀 디퍼런스. ND. 예. 자, 숙제는 이래요. 일단은 앞에 있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는 다 풀어 오시는 거고요. 한 38문제에다가 자, 들어보세요. 말이 안 되겠지만 대표 문제를 한번 썰리고 오겠습니다. 이거 한번 털려보는 게 더 좋거든요. 네, 대표 문제 몇 개 있니? 무슨 말이야? 14개요? 하나도 몰라도 되니까 모르면 패스한다 치고 한 번은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오세요. 예, 맞아요. 원래 한번 그쵸 쳐맞고 와야 이제 그 해결했을 때 기억에 잘 남습니다. 많이 틀려요. 야, 그니까 이 대표 문제는 내가 모르는 거 체크를 할 거란 얘기거든. 원래 체크 안 하는데 숙제를 했나 안 했나 보기 위해 예준이 너가 체크해줘. 14번까지 해오시면 돼요. 앞에 거에다가 통계적 추정만, 모평균의 추정 말고 추정만 해오시면 돼요. 야, 윤기야, 그러니까 오늘 걸 안 들었으면 넌 진짜 내가 봤을 때 답이 이거 다 버려야 돼. 잘했어. 잘했어. 고생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